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토 문제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들과 같이 그 영토학자 박사님 장계환 죄송합니다. 장계환 박사님을 모시고 역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영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역시 뭐 독도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국제법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한번 좀 해볼 수 있도록 해요. 그렇군요. 우리 이은하 씨 법 전공하죠? 전공은 아니고 이제 1학년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법을 전공하니까. 그렇죠. 예. 궁금합니다, 저도. 예, 그전에는 그 독도 문제 좀 다룬 적 있었고, 예. 지금은 이어서. 그러면 박사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면 누가 이기나요, 혹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요? 역시 애국자예요. 근데 이제 길거리 가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 독도 문제를 갖고 가자고 하는데 가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주저주저 해요. 자신 있게 한국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죠? 아니 이제 일본은 가자라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안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면 우리가 뭐 좀 꿀려서 맞아요. 문제가 있어서 질까봐 이래서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전부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예.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박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원래 우리 땅이요. 일본 황제도 그거 인정해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안 갈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럼요. 근데 오늘은 왜 안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왜 안 가는가 예. 그 이유를. 먼저 이제 궁금해요. 국제사법재판소를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를 갖고 재판을 하면은 100% 한국이 이깁니다. 무조건 가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하게 국제법 하나로 결정지는 문제는 아니죠.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땅인가 일본 땅인가. 두 번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 땅인가 일본 땅인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우리 땅인가 일본 땅인가. 시류적 지배 측면에서 우리 땅인가 일본 땅인가. 이런 네 가지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 갖고 국제법만 갖고 따져도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를 알아야 돼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죠. 우리 약자로 ICJ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ICJ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국제적으로 되게 이제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해갖고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가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그럼 않았어요. 왜 그렇게 늦게 가입을 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가입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이렇게 뭐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아니 우리 했기 그 때문에 전에 또 독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아까도 팀에서. 얘기했죠. 우리나라 땅인데 이리나 씨가 지금 이리나 씨 집이 이리나 이름으로 돼 있죠. 아들 신랑 이름으로 돼 있어요. 신랑 이름으로 돼 있어요. 요즘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같이 해요. 아니에요. 저 일부러 안 했어요. 세금 안 내려. 안 되려고? 그래서 이제 이리나 신랑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이 집 우리 집입니다. 그러지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이 재판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가입 안 가요? 가는 거죠. 왜 가? 아니 당연히 그 등기상도 이리나 씨 신랑 땅으로 돼 있고
그래도 또 재판에서 가서 그 최종 판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라 해. 할 필요가 없지. 확실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1991년도에 최초로 이제 그 내려 헤이그에 있는 ICJ에 가입을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안 가는가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을 할 때는 강제 간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강제 간할권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해 강제 간할권은 뭐냐니까 이게 이제 국제 간의 서로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를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 관할권이라 그래요. 강제 관할권에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내가 이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가입을 할 때 물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너네 나라는 강제 관할권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찬성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야, 이 문제 있어. 너네 이리 와. 이러면 가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우리는 강제 간할권을 배제를 했어요. 가입을 안 했어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한 190, 한 200개국 정도 되는데, 제가 옛날 자료를 갖고 있는데 193개국인데 강제 간할권에 지금 현재에 찬성한 나라 67개 나라뿐이 안 돼요. 뭐 미국도 가입을 안 해 있고 영국도 다 지금 그 강제 간할권은 가입을 안 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간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네나 이게 문제 있으니까 너네 국제사회에 나와 이러면은 만약에 그걸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반대를 폐지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안 가도 되는 폐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입을 안 해도 배제를 했어요. 배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이 야 독도 문제가 국제사회에 가자 너네 와 이러면은 우리 싫어 이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배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한 나라는 200개 나라 중에서 67개뿐이 안 돼요. 일본은 이걸 수용을 했는데 1958년도에 강제 간할권을 수용을 했어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본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방어적 개념이고 일본은 공격적 개념이에요. 일본은 대부분의 땅을 뺏어와야 되는 문제고 우리는 안 뺏기려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질문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일본 땅을 뺏어야 되는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러시아하고도 그 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이 지금 4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러시아하고 어디죠? 4개 섬. 북방 4개 섬. 쿠릴열도 끝에 사하린 그 밑에 있는 북방 4개 섬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은 어느 정도로 공격적이냐면은 그게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인데 자기 나라의 북방 영토 4개 섬 특별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정도까지. 되게 웃기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대마도 특별법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남의 나라 영토로 돼 있고 또 저 뭐죠? 지배도 러시아가 다 하고 있고 이러는데도 거기다가 자국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러시아하고는 그러면 러시아도 이게 그 폐지 가입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죠. 강제가 안 그럼 러시아도 굳이 갈 필요가 갈 필요 없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하고 두 개 문제가 지금 있죠. 하나는 독도 문제가 있죠. 그쵸. 또 하나 뭐 같아요? 글쎄요. 우리 한 번이라도 강의 한번 해야 되는데 제7광구 문제가 있어요. 그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6배나 더 많이 매장돼 있는 제7광구가 있는데 그 제7광구에 대해서 자기네가 갖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진화하고 센카쿠 열도 그런 거 엄청 많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센카쿠 열도는 대만하고 되게 가까워요. 중국하고도 가까워요. 여기하고 한 400km 좀 넘게 떨어져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일본은 현재의 진화하고도 문제가 있고 한국하고도 뭐 문제는 없는데 자기네들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ICJ에 공격적으로 갖고 가고 러시아 땅도 뺏어야 되고 한국 독도도 뺏어야 되고 다 뺏어야 되네. 뺏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강제간할권을 수용을 58년도에 해갖고 해양 영토부터 해갖고 섬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예, 이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가자고 그러는 건데 예, 예. 언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매번마다 가자고 해요. 그 문제 드러날 때마다 네, 그러니까 매번 이제 가자고 그러는 우리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본은 분쟁 지역화를 만들려고 한다. 분쟁 지역 갖고 지역에서 분쟁 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갖고 자꾸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 분쟁 지역 같으면은 그 이제 한 가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개념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요. 만약에 일본이 도발을 해갖고 독도를 쳐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이 나겠죠. 국지전이. 그러면은 유엔에서 야 이거 국제사법재판소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안 가야 되는 이유하고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 일본은 이제 그토록 가자고 하는 이유는 일본이 가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일본이 ICJ에 가갖고 독도 문제에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일본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 있겠죠? 어떻게 있어요? 배상 패소해야 되면 손해가 있어. 없나요 그러면? 손해 없잖아. 지금도 자기네나 땅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또 들어가면 무슨 비용도 아니, 들어가는 그런 거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고, 일본은 독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하더라도 손해 날 건 하나도 없어요. 애당초 자기 나라 영토가 아닌데, 너네 그 아니야 이렇게 했으니까 손해 날 거 없죠. 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가서 일본 손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고, 그렇죠. 뭐 너네 나라 땅 아니야 이러면 지금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만약 승소하면은 자국의 그 영유권 주장을 하는데 못을 박아 버릴 것이고, 손해 볼 게 없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내 이제 자꾸 가자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안 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자꾸 거기를 뭘 만들려고 하냐면은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선이 와갖고 도발을 하죠, 와서. 그럼 일부러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게끔 와갖고 뭐 도발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그러면 이유. 일본이 죄송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조용한 대응. 지금은 적극적 대응. 그 왜 조용한 대응을 했냐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일이나 시집을 어떤 미친놈이 와갖고 자꾸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우기는데 와갖고 그걸 가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게 엉터리로 주장하는 사람도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뭐가 있으니까 저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무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용한 대응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게 가만히 두니까 자꾸 지랄 법석을 떠나갖고 안 되겠다 싶었던 그런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 군들이 들어와서 진짜 그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면은 안 되죠.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 해군력이 우리 국군이 강합니다.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니까 아까 반대로 만약에 가서 승소 우리가 이기면은 뭐 득되는 게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기면은 본전이에요. 그냥 이제 증명만 해주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증명이 다 되는데. 근데 일본 안 받아들이잖아요. 증명이 돼. 그거는 이제 미친놈들이 지네끼리 떠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기면은 본전이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재판은 기계가 하나요? 아니죠. 누가 하죠? 판사가 하잖아요. 판사. 판사는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일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판사가 돈을 많이 받아먹고 일본 쪽으로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이 땅 독도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돼요? 수는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지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봐야 우리가 본전이고 패소를 하면은 우리한테 득될 게 없어요. 만약에 실익을 따져봐도 손해 보는 일을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응하지 않아도 돼요. 돼요. 그러면은 뭐 공식적으로 또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하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아니죠. 그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씨가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 독도 문제가 해결을 안 하면 계속 분쟁이 되잖아요. 이 독도 계속 갖고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분쟁이 계속 된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도 분쟁은 없어요. 그 어디 가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본은 끊임없이 분쟁을 만들라 그래요. 분쟁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 대응을 그냥 우리가 우리 땅에 막 하고 이렇게 딱 끝내면은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 전 국민 5천만 국민이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논거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그러면 인식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맞아요. 이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역사적 측면이나 국제법적 측면, 지적학적 측면, 실현 지변적 측면 이미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에서 만약에 일이나 씨가 돈 벌면은 세금 내야 되죠. 네죠, 맞아요. 일본이 독도 가서 해산물 따갖고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세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지도적 아, 지배를 그러면 우리 거예요. 그래 행정권이 그래 있잖아요. 행정권과 공권력이 어디에 미치느냐? 세금을 일본 아이들이 독도에 와서 해산물을 많이 채취해 갈 때에 모든 세금을 우리 정부에다가 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 얘기는 실효적 지배도 우리 거고 일본 국민들도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간할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강제 간할권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200개 국가 중에서 67개만 그걸 수용을 하고 있어요. 왜? 국가 간의 문제는 막 이렇게 엉터리로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대부분의 똑똑한 국가들은 가입을 안 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 간할권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에 가자고 해도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할 이유 없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뭐 응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이겨봐야 이익도 없어요. 이기면 본전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갖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를 해갖고 일본은 이 국제사회에 돈이 좀 있다고 해갖고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내놓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판사들이 회유를 당해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은 알아봤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박사님께서. 네. 그러면 그동안 뭐 착각 속에 살고 있었죠. 보니까 제 생각도 나름대로 달랐으니까. 그러면 굳이 대한민국이 일본이 재판소에 가자고 했어도 꼭 갈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독도 원래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국민 여러분도 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박사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